뒤바뀐 사랑. 일부 금지된 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이희창은 세 번째 위스키 잔을 채우며 창밖을 바라봤다. 34살 한때는 자신감 넘치던 남자였지만 지금 그의 눈빛에는 지친 그림자만이 어려 있었다. 형부,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김진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다. 31살의 그녀는 언니 서영의 집 소파에 앉아 형부의 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 이 정도론 취하지도 않아? 희창은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 그는 취하고 싶었다. 술에 취해 아내 서영과의 끝없는 갈등을, 점점 차가워지는 집의 온도를, 자신이 잘못 선택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잊고 싶었다. 언니랑은 아직 대화 안 해보셨어요? 진영의 질문에 희창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대화? 우리 사이에 대화가 있었나? 서영이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비현실적이라고 하고 돈 낭비라고 하지. 친구들이랑 밥 한 번 먹겠다는데도 눈치를 주고. 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언니의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서영은 늘 조심스럽고 계산적이었다. 반면 진영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었다. 근데 형부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인심 쓰는 거. 저는 그런 형부가 멋있어 보여요. 희창은 진영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이해가 담겨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서영에게서 받지 못한 위로를 처제에게서 구하게 된 것은 처제만 보면 편해져. 이상하게. 저도요. 진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 역시 남편 장영국과의 결혼 생활에 지쳐 있었다. 냉정하고 일밖에 모르는 남편. 주말에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남편. 감정적인 대화는커녕 오늘 뭐 먹을래? 조차 제대로 묻지 않는 남편. 형부는 솔직하고 따뜻해요. 영국인은 제 감정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돈 벌어오고 집 유지하는 게 결혼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고 거실의 조명은 더 어두워진 것 같았다. 희창이 먼저 손을 뻗었다. 진영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금지된 선을 넘었다. 하지만 그 순간 희창의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도피일까? 진영 역시 알고 있었다. 나는 지금 언니를 배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외로움은 때로 모든 이성을 삼켜버리니까. 이부 엇갈린 부부들. 3년 전 이희창과 김서영의 결혼식은 화려했다. 희창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서영은 회계사였다. 모두가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균열이 생겼다. 여보, 이번 주말에 대학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또, 지난달에도 갔었잖아. 그 돈이면 적금 하나 더 들 수 있어. 그게 다야? 인생이 적금만 드는 게 아니잖아. 인생을 낭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대화가 반복됐다. 희창은 서영이 자신의 여유로운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서영은 희창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했다. 서영은 밤마다 혼자 앉아 생각했다. 나는 그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싶을 뿐인데 왜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까? 그녀는 희창을 사랑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불안했다. 계획 없는 소비, 즉흥적인 결정들이 쌓일 때마다 그녀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희창 역시 고민했다. 그는 서영을 존경했다. 그녀의 성실함, 계획성, 책임감. 하지만 그와 함께 있으면 숨이 막혔다. 모든 것이 계산되고 통제되어야 했다. 자유가 없었다. 한편 서영의 동생 김진영과 장영국의 결혼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장영국은 IT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였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도 없었다. 그는 회사를 키우는 게 가족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었다. 영국 씨,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 같이 영화라도 보자. 미안, 투자 미팅 준비해야 해. 이번 달이 중요해. 항상 중요하잖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한 게 언제야? 대화? 지금 하고 있잖아. 이게 대화야? 너는 내 감정에 관심도 없잖아. 영국은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아내는 불만을 토로할까? 그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진영은 점점 지쳐갔다. 그녀는 감정적인 교류를 원했다. 함께 웃고 대화하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것. 하지만 영국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 네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사랑은 있었지만 언어가 달랐다. 삼보 위로라는 이름의 유혹. 희창과 서영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두 사람은 별거를 결정했다. 서영은 친정으로 돌아갔고 희창은 혼자 집에 남았다. 진영은 언니와 형부 사이를 중재하려 했다. 언니에게는 형부도 나름 노력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형부에게는 언니도 이해해 줄 거야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자주 만나다 보니 진영과 희창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 텄다. 진영 씨는 정말 이해심이 많아. 서영이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 형부도 너무 좋은 분이에요. 영국이가 형부처럼만 좀 더 사람 냄새가 났으면. 그들은 서로에게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없는 것을 발견했다. 희창은 진영의 따뜻함과 이해심에 끌렸다. 진영은 희창의 유머와 여유로움에 끌렸다. 어느 날 밤 술이 과한 자리에서 희창이 먼저 고백했다. 처제, 나 요즘 이상해. 자꾸 처제 생각이 나. 진영의 가슴이 뛰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달콤했다. 저도요, 형부.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다. 희창은 처제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자책했고, 진영은 언니를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서영이랑은 끝났어. 우린 이미 헤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희창의 생각이었다. 언니는 형부를 이해하지 못했어. 나는 달라. 우리는 서로에게 맞는 사람이야. 진영의 합리화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깊은 관계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깊은 밤, 혼자 남겨질 때면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각자의 불행에서 도피하기 위한 환상인지. 희창은 가끔 의문이 들었다. 내가 진영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서영과 다른 사람이라서 끌리는 걸까? 진영 역시 혼란스러웠다. 나는 희창 형부 자체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가 영국이와 정반대여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걸까? 하지만 이런 의문들은 다시 만났을 때의 설렘 앞에 묻혀버렸다. 사부 폭로와 파국. 모든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어느 날 진영의 휴대폰에서 희창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남편 영국에게 발각됐다. 영국은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아내가 그것도 형부와? 그는 즉시 서영에게 연락했다. 처형,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서영이 진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무너졌다. 남편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그 상대가 친동생이라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다. 진영아, 너는 어떻게? 서영은 동생을 마주하고도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미움보다는 슬픔이 컸다. 진영은 울먹였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외로웠어. 영국이는 나한테 관심도 없었고, 형부는 나를 이해해줬어. 그래서 언니 남편이랑 잤어? 그게 네 변명이야? 서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평생 동생을 돌봐왔다. 더 어리고 더 약하다고 생각했던 동생. 그 동생이 자신의 등에 칼을 꽂았다. 희창은 서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당신은 뭐가 미안한데요? 나를 배신한 것? 아니면 들킨 것? 서영의 물음에 희창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진정 무엇이 미안한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네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졌다. 서영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을 자책했다.
내가 더 이해해줬더라면, 내가 덜 까다로웠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희창은 술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진영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희창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게 드러나자 확신이 서지 않았다. 영국은 분노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시간 동안 형부와 바람을 피웠다. 결국 두 쌍의 부부 모두 이혼을 선택했다. 가정은 무너졌고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오부 뒤바뀐 선택. 이혼 후 1년이 지났다. 이희창과 김진영은 재혼했다. 그들은 서로가 운명이라고 믿었다.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함께한 만큼 이번엔 진짜 사랑이라고 확신했다. 결혼식은 조촐했다. 하객도 거의 없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이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하지만 처음 몇 달은 행복했다. 진영은 희창의 유머와 여유를 즐겼고 희창은 진영의 따뜻함과 이해심의 안정을 느꼈다. 문제는 서서히 드러났다. 희창은 여전히 돈 관리에 무감각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값을 쓰고 즉흥적으로 비싼 물건을 샀다. 진영 역시 쇼핑을 좋아했고 명품 가방과 옷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500만 원이 넘었어. 그래? 뭐 좀 샀나 보네. 다음 달엔 줄이면 되지 뭐. 두 사람 모두 위기감이 없었다. 서영이 있었을 때는 그녀가 돈을 관리했다. 영국이 있었을 때는 그가 재정을 책임졌다. 하지만 이제 둘 다 없었다. 희창의 사업이 어려워졌다. 경기도 안 좋았지만 그의 무계획적인 경영도 한몫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다. 진영아, 미안한데 당분간 지출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알았어. 그런데 여보,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잖아. 취소하면 안 돼? 그건 이미 약속했는데. 둘 다 허세와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다. 힘들어도 친구들 앞에선 괜찮은 척했고 그러다 보니 지출은 줄지 않았다. 밤마다 진영은 생각했다. 영국인은 이런 거 철저하게 관리했는데.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다. 희창도 가끔 서영을 떠올렸다. 서영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부정했다. 서영과의 삶은 숨막혔으니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다. 당신, 왜 이렇게 돈 관리를 못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난 당신만큼 쓰지 않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서로에게서 찾았던 매력이 실은 함께 살기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는 것을. 육부 예상치 못한 재회. 한편 김서영과 장영국도 뜻밖의 재회를 했다. 처음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의 공감. 처형, 괜찮으세요? 영국 씨야말로. 그들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처음엔 배우자들에 대한 원망을 토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다. 사실 저도 잘못한 게 많아요. 진영이한테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영국의 고백이었다. 이혼 후 그는 많은 것을 돌아봤다. 일에만 집중하며 아내의 외로움을 외면했던 자신. 아내가 원했던 건 큰 돈이 아니라 작은 관심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저도요. 희창 씨를 너무 통제하려 했어요. 제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죠. 서영도 반성했다. 그녀는 희창이 숨막혀 했을 거라는 걸 이제야 이해했다. 계획과 절제도 중요하지만 여유와 즐거움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배웠다. 영국은 서영에게서 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배웠다. 하지만 이번엔 강요가 아닌 조언으로 받아들였다. 서영은 영국에게서 헌신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했다. 그의 일은 도피가 아니라 책임감의 표현이었다. 영국 씨, 이번 주말엔 꼭 쉬세요. 일은 월요일에도 있잖아요. 네, 처형. 제가 요리 배우고 있는데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도피가 아닌 성장으로, 외로움이 아닌 이해로 만난 것이다. 1년 후 그들은 재혼을 결심했다. 서영 씨, 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나도요, 영국 씨. 이번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결혼은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영은 영국의 성실함을 존중했고, 영국은 서영의 계획성을 신뢰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했다. 영국의 사업은 서영의 체계적인 재무 관리 덕분에 안정됐다. 서영은 영국의 헌신 덕분에 안정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매주 토요일 오전을 대화의 시간으로 정했다.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 그들은 행복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7부 깨달음의 순간. 2년이 흘렀다. 김진영은 마트에서 우연히 영국과 서영을 만났다. 두 사람은 장바구니를 함께 들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진영의 가슴이 아려왔다. 언니는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고 영국은 미소가 많아졌다. 저게 내가 버린 거였구나. 진영은 깨달았다. 자신이 찾아 헤맸던 것이 사실은 곁에 있었다는 것을. 영국의 성실함, 책임감, 조용하지만 깊은 사랑. 그것들이 지루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진영은 희창을 바라봤다. 그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밀린 청구서들이 탁자 위에 쌓여 있었고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여보, 내일 적금 찾아야 할 것 같아. 또? 이번 달에만 벌써 두 번째잖아. 어쩔 수 없잖아. 월세 내야지. 진영은 한숨을 쉬었다. 희창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다. 그도 나름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현실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진영은 오랜만에 일기를 꺼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한 걸까? 설렘? 자유? 이해? 사실은 도피였을지도 모른다. 영국이가 지루했던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이 지루했던 거였다. 희창 형부가 특별했던 게 아니라 금지된 사랑이 특별했던 거였다. 진영은 울었다. 후회 때문이 아니었다. 깨달음 때문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었고, 이제는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했다. 며칠 후, 진영은 희창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 이대로는 안 돼. 재정 계획도 세워야 하고 지출도 줄여야 해. 친구들 만나는 것도 한 달에 한두 번만 하자. 희창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진영이 이런 말을 하다니. 당신, 서영이 같은 소리 하네. 그래, 언니 같은 소리일 수도 있어. 하지만 언니가 틀렸던 건 아니야. 나도 틀리지 않았고. 그냥 우리가 서로 맞지 않았던 거지. 하지만 이젠 우리가 함께니까 우리 방식을 찾아야 해. 희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알고 있었다. 변하지 않으면 파국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 해보자. 우리 방식으로.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가끔 옛날 습관이 튀어나왔고 다투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팔부 네 사람의 현재. 현재 네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김서영과 장영국은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집은 따뜻했고 대화가 있었다. 영국은 매일 저녁 아내와 30분씩 산책을 했고 서영은 주말마다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 정말? 어떤 일인데? 그들은 서로의 일상을 나눴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여 신뢰가 됐다. 하지만 그들도 완벽하지 않았다. 서영은 가끔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다. 희창과 진영의 배신. 그 기억은 여전히 아팠다. 영국 역시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진영이 떠올랐다. 미움이 아닌 안타까움으로. 서영 씨, 가끔 힘들죠? 과거 생각나면. 네. 완전히 잊을 순 없더라고요. 저도요. 하지만 우리, 그 아픔 덕분에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당신 말이 맞아요.
두 사람은 상처를 딛고 일어섰다. 쉽지 않았지만 함께였기에 가능했다. 이희창과 김진영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진영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카페에서 주 3일 일하며 생활비를 보탰다. 희창은 작은 무역회사를 정리하고 지인의 회사에 취직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였다. 여보, 힘들지? 응, 솔직히 힘들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 미안해. 내가 돈 관리를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나도 미안해. 나도 철없이 굴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함께 책임지기로 했다. 진영은 변했다. 예전처럼 충동 구매를 하지 않았고 명품 가방 대신 실용적인 물건을 샀다. 희창도 친구들과의 잦은 술자리를 줄였다. 한 달에 한 번, 정말 중요한 모임에만 참석했다. 이게 30을 넘어서 배우는 거구나. 진영의 중얼거림에 희창이 웃었다. 우리 좀 늦게 철들었지? 그래도 철들었으니 다행이야. 두 사람은 웃었다. 쓴 웃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구부 우연한 만남. 어느 봄날, 네 사람은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마주쳤다. 서영과 영국이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고 희창과 진영이 들어왔다. 한동안 네 사람은 얼어붙은 듯 서로를 바라봤다. 서영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오래간만이네요. 진영도 조심스럽게 답했다. 언니, 잘 지냈어? 응. 너도?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영국이 말을 꺼냈다. 같이 앉으시겠어요? 어차피 우린 가족이었으니까. 희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까요? 네 사람은 한 테이블에 앉았다. 처음엔 날씨 같은 무난한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점차 대화가 깊어졌다. 형님, 사업은 어떠세요? 영국의 질문에 희창이 솔직하게 답했다. 정리했어요. 지금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많이 힘들었죠. 그러셨군요. 영국 씨 회사는?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서영 씨가 재무 관리를 잘해주셔서요. 서영이 부드럽게 웃었다. 영국 씨가 워낙 성실하시니까요. 진영은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들은 자연스러웠고 편안해 보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다. 희창이 말했다. 두 분 잘 어울리시네요. 고맙습니다. 형님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함께 계시니 다행입니다. 영국의 말에 희창과 진영이 서로를 바라봤다. 네, 같이 버티고 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서영이 진영을 조용히 불렀다. 진영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두 자매는 식당 밖으로 나갔다. 봄바람이 불었다. 언니 나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서영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사실 처음엔 널 정말 미워했어. 어떻게 내 동생이 내 남편과 그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았어. 진영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 너도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사실 희창 씨와 나는 맞지 않았어. 넌 그걸 몰랐겠지만 우리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어. 언니, 그래도 네가 한 짓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방법이 잘못됐어. 하지만 너도 충분히 대가를 치렀잖아. 서영은 동생의 거친 손을 바라봤다. 예전에 매끈했던 손이 아니었다. 일하는 손이었다. 너 많이 변했구나. 응. 어쩔 수 없었어. 살아야 했으니까. 그게 다 성장이야. 나도 배웠어. 너도 배웠고. 두 자매는 포옹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언니 행복해 보여. 다행이야. 너도 포기하지 마. 너답게 살아. 그들은 식당으로 돌아왔다. 희창과 영국도 밖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 참 복잡하게 살았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뭐,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은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커피를 마셨다. 옛날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적대적이지도 않았다. 십부각자의 깨달음.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
김서영은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나도 잘못이 있었어. 희창 씨를 너무 올감했지. 내 방식만 고집했어. 하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니었어. 다만 맞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맞고 안 맞음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단점도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영국 씨는 내 계획성을 답답해하지 않아. 오히려 신뢰해. 그게 사랑이구나. 장영국은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덮었다. 요즘은 밤 10시면 일을 마쳤다. 진영이가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대화하는 것. 너무 단순해서 몰랐던 거야. 그는 후회했다. 만약 그때 진영의 외로움을 알아챘다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지금쯤 어땠을까? 하지만 그 덕분에 서영 씨를 만났어. 그리고 내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배웠어. 이제는 달라. 나는 변했어. 이희창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예전엔 위스키였지만 이젠 맥주로 바뀌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취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서영이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어. 내 자유를 인정해 주길, 내 방식을 존중해 주길. 하지만 나는 서영이의 불안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그는 진영을 바라봤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내일 하자고 했을 텐데 요즘은 바로바로 했다. 우리는 둘 다 철이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어른이 된 것 같아. 김진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영국 씨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 낭만을, 관심을, 사랑의 표현을. 하지만 그 사람은 일로 사랑을 표현했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형부를, 희창 씨를 사랑했을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사랑보다는 도피였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지. 그게 사랑인 줄 착각했어.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선택했어. 돌이킬 수 없어. 그리고 희창 씨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많이 미숙했을 뿐이지.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자. 진짜 부부처럼. 진영은 일어나 희창에게 다가갔다. 여보. 응?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희창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럼. 이미 많이 배웠잖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두 사람은 포옹했다. 예전의 열정적인 포옹이 아닌 따뜻하고 안정적인 포옹이었다. 5년 후, 5년이 흘렀다. 김서영과 장영국은 딸 하나를 입양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고 나이도 있어서 자연 임신이 어려웠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싶었다. 아빠, 엄마. 5살 수진이가 두 사람에게 달려왔다. 영국이 딸을 안아 올렸다. 우리 수진이 유치원 재미있었어? 응, 오늘 그림 그렸어. 서영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와, 우리 수진이 정말 잘 그렸네. 세 식구는 행복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아꼈다. 이희창과 김진영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빚은 거의 다 갚았고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었다. 여보, 이번 달 적금 넣었어. 고마워. 나도 보너스 받으면 추가로 넣을게. 두 사람은 더 이상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냥 자신들의 속도대로 살았다. 가끔은 후회돼? 진영의 질문에 희창이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안 돼. 다만, 아쉽지. 더 일찍 철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 맞아.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격정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했다. 어느 가을날, 네 사람은 또다시 우연히 마주쳤다. 공원에서였다. 서영과 영국은 수진이와 산책 중이었고, 희창과 진영은 조깅을 하고 있었다. 어머, 언니. 진영아. 이번엔 어색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이 정말 많이 컸네. 그러게. 이제 유치원도 다녀. 예쁘네. 고마워. 희창이 영국에게 물었다. 회사는 잘 되나요?
네, 덕분에요. 형님은요? 저도 뭐, 나름 적응했어요. 월급쟁이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비교하지 않았다. 각자의 삶을 인정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네 사람은 일어섰다. 그럼, 우리 먼저 갈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헤어지기 전, 서영이 진영에게 말했다. 진영아, 행복해라. 언니도, 정말, 행복해 보여. 너도. 두 자매는 미소를 지었다. 상처는 아물었고, 용서는 진행 중이었다. 그날 밤, 각자의 집에서 네 사람은 비슷한 생각을 했다. 사랑은 선택이었구나.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구나.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대가를 치렀고, 배웠다. 이제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서영은 깨달았다. 통제가 아닌 신뢰로 사랑하는 법을. 장영국은 배웠다. 일이 아닌 관심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이희창은 알았다. 자유보다 책임이 먼저라는 것을. 김진영은 이해했다. 설렘보다 안정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네 사람 모두 불완전했다. 실수했고 상처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성장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엔딩이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다.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배우고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 그것이 이 네 사람이 뒤바뀐 사랑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랑을 하며 산다. 중요한 건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는 것이다.